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양자수를 갖다가 4개를 배웠다, 그치? 자, 그래서 양자수 뭐 있죠, 뭐? 그치,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우리가 n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내는 게 오비탈의 크기, 에너지 준위, 요걸 나타낸다 그랬어. 그래서 1, 2, 3, 4 1에서 n이 그 무한대까지 간다는 거 알아요. 잠깐만. 네, 오세요. 자, 우리가 주양자수 있었고 에너지 준위, 그 다음에 또 뭐다? 오비탈 크기.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 방위 양자수입니다. 방위 양자수를 L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위 양자수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비탈의 모양. 알았지?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에는 S, P, D, F. 그래서 S 오비탈은 방이 하나 있다. 그럼 전자차는 최대 2개. 그 다음 P 오비탈은 방이 3개 있다. 그럼 최대 6개.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5개. 그 다음 F 오비탈은 7개. 1, 3, 5, 7로 간다 그랬다. 그렇지? 그래서 S 오비탈은 공 모양이다. 모든 전자 껍질에 다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 P 오비탈은 R형 모양이다. 그래서 방향성이 3가지 있었다. 맞지? R형 모양이다 보니까 두 번째 껍질부터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이 방위 양자수는 계산을 n-1로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양자수를 알면 방위 양자수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자기 양자수. 그래서 자기 양자수는 ml로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지? 그래서 자기 양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면 공간적인 방향. 알았지? 공간적인 방향. 그래서 이 공간적인 방향에는 일단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0이고 맞지? 그 다음 P 오비탈은 3가지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쓴다 그랬고 그 다음 D 오비탈은 방이 5개였기 때문에 5가지 방향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놓고 그 다음 한 개 들어가 뭐냐면 스핀 양자수. 그래서 스핀 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양자수 MS로 쓴다 그랬어. 그래서 MS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하고 독립적이다. 위에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전자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내가 플러스 2분의 1로 잡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쓴다. 그렇게 얘기했었다. 알겠지? 자, 우리 책도 다 읽었는가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저기 가로 5번부터 수업하면 돼요. 되겠지? 그러면 가로 5번부터 수업을 하고 가로 5번에 있는 거는 어떻게 쌤이 필기를 할 거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이 4가지 양자수를 갖다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당구장 표시에서 필기해라 정리 이렇게 돼요. 자 요래 가지고 우리가 표로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네, K, L 이렇게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는 일단 5줄 정도 선생님이 적을 건데 나중에 같이 좀 적어보시도록 하자.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적을 거를 우리는
주양자수라 주양자수는 우리 N을 쓴다고 했지. 그래서 K 껍질 같은 경우에 주양자수가 얼마였지? 1.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2.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있다고 3. 주양자수를 이렇게 썼지만. 그 다음 방위 양자수를 써볼게요. 방위 양자수. 그래서 방위 양자수는 우리가 L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위 양자수는 n-1 이하의 값을 가진다고 얘기했지 맞지? 맞나? 자 그러면 자 1이니까 n-1로 계산하면 0이 나왔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2니까 n-1로 계산하면 1인데 0도 가지고 1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야 같은 경우 n-1로 계산하면 2인데 우리는 0도 가지고 1도 가지고 2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위 양자수가 0이면 뭐를 의미한다 그랬지? S. 얘도 S. 방위 양자수가 1이면 P라고 얘기했어. P. 그 다음에 요거 S, 요거 P. 방위 양자수가 2면 D. 이렇게 우리가 쓴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똑같은 S 오비탈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주양자수를 쓰면서 구분을 합니다. 얘는 첫 번째 있다 그래서 1S라고 쓰는 거고, 얘는 두 번째 있다 그래서 2S, 2P. 얘는 세 번째 있다 그래서 3S, 3P, 3D. 이렇게 우리가 쓴다고 얘기했다. 다음, 자기 양자수. 자기 양자수 어떻게 쓰냐면 ML로 쓴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 양자수 ML. 그럼 자기 양자수는 방향을 의미한다 그랬지. 그래서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0 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야도 마찬가지로 S 오비탈이라 0 쓰면 돼. 근데 P 오비탈은 세 가지 방향성이야. 그러면 우리가 자기 양자수를 그때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L부터 0 이래가지고 L까지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야 같은 경우는 0이니까 그대로 0,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 그 다음 D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오비탈의 수를 할 거예요. 오비탈의 수. 오비탈의 수는 우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S 오비탈은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오비탈 하나. 상대 하나잖아. 얘 S 오비탈 상대 하나. 얘 P 오비탈 상대 3개. S 오비탈 상대 하나. P 오비탈 상대 3개. D 오비탈 5개. 이렇게 되지 않았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책에는요. 가로에서 n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뭐가 의미 없습니까? 그러면 n이라 그러면 주양자수가 많지요. 그럼 얘가 주양자수가 1이니까 n 제곱해서 1개. 얘는 주양자수가 2니까 n 제곱해서 4개니까 1, 3, 4개. 그 다음에 얘는 주양자수가 3이니까 n 제곱하니까 9니까 1, 3, 5 이렇게 총 9. 그런 의미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S 오비탈은 방이 하나, P 오비탈은 3개, D 오비탈은 5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최대 수용 전자수. 자, 최대 수용 전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 개의 오비탈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2개지 맞지? 그럼 얘 오비탈 하나 있으니까 요 안에 2개 들어간다 맞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개, 요거 6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몇 개? 8개 들어갈 수 있겠다 맞지? 그 다음에 요게 2개, 6개, 여기 10개, 그래서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전자 맞지?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요. 최대 수용 전자수는 어떻게 쓰니? 2n 제곱 이렇게 쓰는데 요것도 의미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비탈이 하나 있으면 최대 2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오비탈의 수에다가 2를 곱한 것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점심시간에 배웠던 거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이렇게 가죠. 4번.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갖다가 나타내는지 요거 좀 띄워서 써라. 한 두 줄 정도 띄웠으면 된다.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만 외우면 문제 풀 수 있는데 문제를 읽을 때 수소 원자라고 적혔는지 다전자 원자라고 적혔는지 이걸 제대로 못 읽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 있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게 누가 결정하냐면 주양자수가 결정합니다. 주양자수가 크면 에너지 준위도 높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제일 먼저 있는 게 1S인데 1S에 우리 몇 개 차겠노? 전자 몇 개 차요? S 오비탈 두개 차지. 그 다음 차는 ES거든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주양자수가 크잖아. 그럼 N의 준위는 높습니다. 여기도 전자 두개 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p 오비탈도 나타나거든. 근데 쏘리 요거는 지금 쓰지 말고 어차피 한 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쓰지 말고 자, ES하고 EP하고 얘네들 주양자수 같잖아. 주양자수 같으면 N의 준위 같습니다. 수소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S. 그럼 얘들보다 얘가 주양자수가 크니까 N의 준위 큽니다. 그 다음에 3S, 3P, 3D는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4S.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라 그러면 주양자수가 같으면 N의 준위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다원자 같은 경우에 수소를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1S보다는 ES가 큽니다. ES가. 그래서 요때는요, 당연히 주양자수가 영향 줍니다. 주양자수. 근데 또 알아둬야 될 게 S 오비탈보다는 P 오비탈이 크고 P 오비탈보다는 D 오비탈이 크고 그 다음에 F 오비탈 이렇게 N의 준위 큽니다. S보다는 P, P보다는 D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라. 두 번째 껍질에 2P 오비탈이 이렇게 있을 건데 야들 둘이 주양자수는 같지만 오비탈이 P 오비탈에 N의 준위가 크기 때문에 야가 큽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로 가지. 그럼 주양자수 크니까 크다 얘는. 알았지?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을 보면 3S, 3P, 3D로 간다. 알겠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면 야하고 비교했을 때는 P 오비탈이 크니까 N의 준위 크지? 그 다음에 3P 다음에는 3D가 가야 되잖아. 맞죠? D 오비탈 세 번째 껍질이 있으니까. 근데 3D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4S로 갑니다. 4S.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3P에서 3D로 간다는 사실을 아니야 3P에서 4S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3D로 안 갑니다. 그 다음 4S 갔다가 이제 3D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이렇게 짓습니다. 1층을 지으려니까 1층은 1S밖에 없어요. 그럼 2층에는 ES도 있고 EP도 있거든요. 그 다음 3층에는 3S도 있고 3P도 있고 3D도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 4층에는 4S 있고 4P 있고 4D 있고 그 다음에 4F 있고 5층에는 5S 있고 5P 있고 그 다음에 5D 있고 5F도 있고 F 다음 C인데 아직까지 그런 건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6층에 6S 6P 대충 여기까지만 써놓을게.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찰 때 보면 이 계단식 형태로서 요렇게 올라갑니다. 우리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계단 타고 간다 봐라. 1S 갔다가 2S 갔다가
근데 3p 갔다가 4s로 갑니다. 4s 갔다가 3d 갑니다. 3d 갔다가 4p 가제. 4p 갔다가 5s로 갑니다. 5s 갔다가 이제 4d 가죠. 4d 갔다가 5p 갔다가 이제 6s로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를 찾는 사실을 좀 알아도.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주기율표에서 20번까지만 듣거든요. 20번까지 들립니다. 왜 20번까지가 저까지예요? 그럼 봐라. 아까 1S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냐면 2개까지 들어가겠지, 맞지? 그 다음 여기 2S도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 2P면 전자가 6개 들어가겠지. 3S면 전자가 2개 들어가겠지. 3P면 전자 6개 들어가겠지. 4P면 전자, 4S면 전자 2개까지 들어갈 거야. 그럼 전자 개수 봐야 여기까지가 10개, 18, 20이잖아. 그러면 원자 번호 20번 칼슘은 전자 20개 갖고 있는 거 알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20번까지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1S, 2S, 2P, 3S, 3P 다음에 4S가 된다는 그거만 좀 알아도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82쪽 내용이니까 82쪽 채점을. 자, 책에 가로 5번. 자, 전자 껍질에 따른 양자수와 오비탈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걸 갖다 쌤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밑에 있는 표를 해줬다 그랬지. 자, 표 한번 보세요. 자, 껍질로 얘기하면 K, L, M 주양자수 1, 2, 3. 그러면 방위 양자수는 n-1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0. 그 다음에 2면 0, 1. 3이면 0, 1, 2. 따라오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비탈 돼 있는데, 자, 0이면 S 오비탈인데 첫 번째 껍질에 있다고 1S.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0이면 2S, 1이면 2P. 세 번째 껍질에 0이면 3S, 1이면 3P, 2면 3D. 그 다음 자기 양자수. 자,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 0, L까지 쓴다 그랬다. 알겠지? 자, 그래서 K 껍질에는 자기 양자수 일단 1S는 0, 그 다음 2S도 0, 2P 마이너스 1, 0, 1. 자, 3S 0, 3P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3D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렇게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오비탈의 수하고 최대 전자 수용 전자수, 그거는 패스할게요. 그 밑에 4번. 자, 오비탈의 출처라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줄쳐서 그 밑에 가로 1번에 별표 하나 때리고 줄쳐라. 수소원자. 수소원자입니다.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 밑에 보세요. 자, 1S보다는 2S가 크고 2S하고 2P는 같습니다. 그 다음 2P보다는 3S가 크고 3S, 3P, 3D 다 같습니다. 알겠지? 그렇게만 보면 되고. 그 다음 바로 2번. 다 전자원자 출시돼. 다 전자원자 같은 경우에 그 밑에 회색 칠했는 거 봐라. 1S 다음에 2S. 주양자수가 크니까. 2S보다는 2P가 커요. 왜? S 오비탈보다는 P 오비탈 크니까. 그 다음에 2P 다음에 3S 돼 있습니다. 주양자수 크니까. 그 다음에 3S 다음에 3P. 그 다음에 3D 아니고 4S 나와있지, 맞지? 작은 별표 하나 때려. 4S에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3초까지. 가로놓기 셈하고 같이 해보자. 자, 1번.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냈단다. 뭐지? 뭐야? 오비탈이지. 그냥 그 밑에 공 모양이며 그랬으니까 무슨 오비탈? S 오비탈이 맞지. 그 다음 뒤에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아령 모양이다. P 오비탈.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양자수. 주양자수.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 에너지 준위.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게 주양자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위양자수. 오비탈의 모양.
주양자수가 1일 때 방위양자수는 얼마예요? 1번 쓰면 안 되잖아. 0, 1, 0. 자, 자기양자수.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방위양자수가 1일 때 자기양자수는 얼마 써야 돼? 마이너스 1, 0, 1 그렇게 써야 되지. 스핀 양자수, 전자의 운동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른 양자수와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값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가집니다. 그 밑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아까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 1S보다는 2S, 2S하고 2P 같다. 그 다음에 3S가 크다. 3S, 3P, 3D 같다. 수소는 그렇다 했지. 그 다음에 다 전자 원자 1S, 2S, 2P, 3S, 3P, 4S 알아놓으시도록 하세요. 그 밑에 수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라. 자, 다음 페이지에 전자 배치 규칙 되어 있는데, 자, 이 파트도 상당히 중요한 걸 알겠지. 자, 그러면 휴게. 자, 5번 전자 배치 규칙. 5번 전자 배치 자, 전자배치 규칙의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이 할 거는 뭐냐면요. 이 오비탈을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오비탈 표시. 오비탈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2p x의 1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앞에 있는 요 2라는 숫자 있죠. 요거는 뭐를 의미하노? 그래서 쌤이 아까 주양자수는 크기, 오비탈 크기, 그 다음에 방향, 에너지 준위를 의미한다. 뒤에 있는 이 P는 뭐를 의미하노? 그걸 갖다 보면 방향. 그러니까 P 딱 써놓으니까 아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 뒤에 만약에 X가 있으면 요 X는 X 방향이라는 거다. X 방향. 그래서 요거는 자기야. 그래서 우리가 P 오비탈에는 방향성이 PX, PY, PZ 있다고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X 방향의 전자가 몇 개 있니? 그러면 여기 둘이 있는 전자. 여기 전자수.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이따 선생님 얘기하겠지만 이건 지금 앞에 숫자 2라는 거는 두 번째 껍질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은 전자를 채웠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때 나중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쓴 거냐면 요거는 1S를 쓴 거예요. 요거는 2S를 쓴 거고 2P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1층부터 다 채우고 올라온다 그랬어. 그래서 S 오비탈에 전자 2개. 우리 오비탈에는 전자 2개까지만 들어가는데 저렇게 방향성이 다르게 들어간다. 무슨 양자수? 스피드 양자수. 그렇지? 자, 그 다음 ES도 2개 이렇게 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 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방이 3개거든. 얘들 방향이 다 틀립니다. 요거를 X방향, 요걸 Y방향, 요걸 G방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조방에 한 개가 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지금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이 자기 양자수는 빼고 할 겁니다. 알았지? 그냥 2P1 이렇게 넣을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오비탈 표시 알아 할 수 있겠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쉬웁니다. 알았지? 그러면 오늘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야, 그러면 자,
전자 배치 규칙은 너희들 무조건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전자 배치 규칙. 규칙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3개 있으니까 미리 적을게. 자, 첫 번째가 싸움의 원리. 첫 번째가 싸움의 원리. 그 다음 두 번째, 파울리의 배타올리. 파울리의 배타올리. 그 다음에 푼트 규칙. 자, 쌤 시간 1분 줄 테니까 외우. 탈탈 못해.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배타올리, 푼트 규칙. 탈탈 못해요. 자, 외웠습니까? 자, 그럼 간다. 조금 이따는 내가 이게 뭔지를 알려줄 거거든요. 근데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전자배치를 했는데 이 싸움의 원리를 갖다 내가 위배시켰어. 다시 얘기해서 저걸 안 지켰어 내가. 싸움의 원리를 안 지켰다. 무슨 상태가 됩니까? 그러면 들뜬 상태가 됩니다. 너희들 들뜬 상태, 바닥 상태 들어봤을 겁니다. 알겠지? 바닥 상태가 안정한 상태고 들뜬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로 전자배치를 한 겁니다. 만약에 파울리, 베타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위배를 시켰다. 이거는 전자 배치 자체를 갖다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예요. 그래서 파울리, 베타올리는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푼트 규칙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위배를 했다. 지키지 않았다. 푼트 규칙.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배우겠지. 그러면 이걸 위배했으면 나는 들뜬 상태로 전자 배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뜬 상태로 전자 배치한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켰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만족시켰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전자 배치를 한 거냐면 바닥 상태로 전자 배치. 그렇지? 바닥 상태로 전자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배워보자. 첫 번째로 싸움의 원리. 이 싸움의 원리는 되게 쉽습니다. 글자만 들어봐도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싸움. 우리 아까 싸울 때 1층부터 싸야 된다 그랬지, 맞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싸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싸움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배치.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전자배치를 해라.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에너지 준위 배울 때 어떻게 되냐면 1S 2개 차고 그 다음에 2S 찹니다. 2개 차고 그 다음에 2P 6개 차고 그 다음에 3S 2개 차고 그 다음에 3P 6개까지 차고 그 다음에 4S 2개까지 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인 전자 두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파울리의 메타올리.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을 반대로 들어갔지만 세 개가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한 개의 오비탈에는 스핀이 반대로 전자 최대 두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우리는 파울리의 메타올리. 자, 그러면 자, 한 개의 오비탈에 요거 가능합니까? 한 개 오비탈에 가능하지. 맞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홀전자라고 해요. 홀전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개까지 찰 수 있는데 하나만 지금 차져 있고 하나는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홀전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알아둬라. 자, 다음 세 번째가 폰트 규칙. 자, 폰트 규칙을 보면 에너지 중위가 같은 P나 아니면 D나 F 여기에서 가능한 홀전자 수가 많도록. 자, 너희들이 뒤에 쓰면 나쌤 여기가 지금 안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쓸 건데, 가능한 홀전자 수가 많도록 전자 배치. 가능한 홀 전자수가 많도록 전자 배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됐나? 자, 이게 바로 우리는 폰트 규칙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S 오비탈 같은 경우 오비탈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P 오비탈을 보면 우리는 아까 여기서 보면 P 오비탈까지만 써먹는다. D 오비탈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P 오비탈의 방이 몇 개 있지? 3개 있죠. 3개.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찰 때 선생님 전자 몇 개를 채울 거냐면 2개를 채울 거예요. 2개. 그럼 2개를 찰 때 요렇게 찰 수 있습니다. 전자가 찰 때. 그 다음에 또 전자 2개가 P 오비탈에 찰 건데 요런 식으로도 찰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홀 전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홀 전자가 2개 있는 경우가 맞지. 그래서 내가 전자 배치를 할 때 폰트 규칙은 요거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럼 얘는 폰트를 위배시켰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전자 배치하면 얘는 들뜬 상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바닥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P 오비탈의 전자가 찰 때 이렇게 차면 이거는 바닥 상태입니까? 들뜬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찰 때 나는 이렇게 채울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둘 다 바닥 상태입니다. 왜 바닥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까 요거를 그냥 PX, PY, PZ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맞지? 얘네들은 전부 다 P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중위가 다 같아요. PX, PY, PZ 에너지 중위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든 상관없이 전부 다 바닥 상태다.
빨리 외워라. 세 가지 있습니다.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 다음에 푼트 규칙. 싸움의 원리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1s 둘, 2s 둘, 2p 6, 3s 둘, 3p 6, 4s 둘 이렇게 찾는 거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이 반대인 전자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파울리 베타 원리. 그 다음에 푼트 규칙. p 오비탈에 전자가 찰 때 가능한 홀 전자수가 많도록 찬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p 오비탈에 전자가 찰 때 어떻게 쳐야 됩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핑계 들어갑니다. 4번, 5번. 이런 식으로 칩니다. p 오비탈에.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만들어 볼게요. 예. 자, 예를 보면 질소 한번 해봅시다. 얘도 적어라.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집을 풀 때 야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인지 야가 들뜬 상태 전자 배치인지 눈에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면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어디에 위배시켰는지 찾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질소 한번 해볼게. 질소가 먼저 보면 7번. 그럼 전자수 몇 개 있지? 7개 있지, 맞죠? 자, 그럼 7개 전자 배치합니다. 오비탈로 1s 둘, 2s 둘, 2p 몇 개? 3. 그렇게 하면 7개. 맞지? 7개.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오비탈 그림으로 그립니다. 자, 1s 방 하나, 스핀이 반대로 2개까지. 자, 그 다음 2s 방 하나, 스핀이 반대인 2개까지. 그 다음에 2p 방 3개. 근데 전자 3개가 들어가는데 가능한 홀 전자수가 많도록 이렇게 채우면, 그러면 밑에서부터 채웠기 때문에 싸움 원리 만족하고, 맞지? 그 다음에 스핀 반대로 2개씩 들어갔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하고, 그 다음에 홀 전자수 가능한 많도록 채웠기 때문에 푼트 규칙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자가 7개 차는데 이렇게 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쳐.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지금 전자 개수를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질소 맞아요. 이것도 질소가 맞는데 요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맞지? 그래서 야는 무슨 상태? 들뜬 상태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다. 왜? 뭐를 위배시켰지요? 싸움. 이 싸움 원리를 갖다가 만족을 못 시켰잖아. 밑에 다 채우고 올라와야 되는데 다 안 채우고 올라왔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을 때 7개를 이렇게 채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렇게 지금 전자를 채웠기 때문에 요거도 보면 열뜬 상태입니다. 왜? 푼트 만족을 못 시켜요. 푼트 규칙 가능한 홀 전자수가 많도록 찬다. 이걸 하지 않았잖아, 맞지? 그래서 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에 C 전자 배치 규칙. 자, 1번 전자 배치 표시법. 표시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 px2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주형자 수, p 오비탈의 모양,
방위 양자수. 그 다음 x, 오비탈의 방향, 자기 양자수. 그 다음에 2,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수. 그래서 오른쪽에 오비탈 상자 모형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비탈은 네모 상자로 나타냅니다. 상자로. 거기다가 전자는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니까 스핀이 반대로 채워야 된다서 아래 위에 화살표가 서로 틀린 거야. 알겠지? 자, 밑에 2번 전자 배치 규칙 줄치고 앞에 별표 3개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다. 자, 1번 싸움 원리 줄치세요. 싸움 원리가 뭐야? 그러면 뒤에 줄치면 되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전자. 그래서 1s, 2s, 2p, 3s, 3p, 4s.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파울리 베타 원리 줄치세요.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뭐야? 그러면 줄쳐라. 한 개 오비탈에 줄치고 그 밑에 전자수는 최대 2개 줄치고 뒤에 스핀 방향은 반대해야 된다.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다. 그래서 예를 보니까 지금 첫 번째 그림은 한 개만 찬 거잖아. 아까 이런 걸 홀전자라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그렇지. 두 번째 그림이 맞는 그림이고 세 번째 그림 스핀 반대 아니잖아. 맞지? 네 번째 그림 세 개나 들어갔잖아. 맞지?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은 아예 잘못 그린 겁니다. 알겠죠? 다음 그 밑에 훈트 규칙 줄쳐라. 자, 뒤로 그냥 읽어볼게. 한 오비탈에 배치된 쌍을 이룬 전자를 전자쌍. 세봐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들어갔잖아. 맞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전자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알았지? 얘는 쌍을 이루지 않았잖아. 이런 건 홀전자. 알았지? 자, 그러면 뒤에 보자. 오비탈에서 출처라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홀전자. 쌍을 이루지 않았으면 홀전자.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줄쳐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S PDF입니다.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밑에다 적어놔. PDF. 여기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될 때 줄쳐라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가장 큰 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얘 보니까 탄소 봐도 탄소 6개 전자를 그리는데 2P에 보니까 그냥 쌍을 이뤄버렸지. 맞지? 근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 보니까 2P에 보니까 방 하나씩 전자 하나씩 들어가지. 맞지? 그렇게 차야 된다는 거야. 그 밑에 질소도 봐라. 지금 첫 번째 그림 보면 홀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번째 그림 보면 홀 전자수가 3개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가능한 홀 전자수가 많도록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 그 밑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줄쳐. 그 밑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전한 상태. 그 밑에 화살표 줄쳐라. 파울리 베타 원리는 따르면서 줄치고 싸움 원리와 훈트 규칙을 모두 만족.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만족하면 바닥 상태. 오른쪽에 들뜬 상태 줄쳐라. 자, 들뜬 상태가 뭐야? 그러면 그 밑에 화살표 줄쳐라. 파울리 베타 원리는 따르지만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따라야 돼. 근데 뒤에 줄쳐. 싸움 원리나 훈트 규칙에 어긋나. 싸움이나 훈트에 어긋나면 들뜬 상태를 하는 겁니다. 알았지? 오른쪽 페이지 가자. 85초. 오늘 나중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선생님 요거 지금 책 절반에 해당하는 입맛 다 그리라 할 거예요. 오늘 이거 그림 다 그릴 겁니다. 알겠지? 다음 그 밑에 4번 원자과 전자 줄쳐. 원자과 전자는 주기율표에서 뭐를 의미하지요? 조고를 의미하지 맞지? 원자과 전자는 조.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 아니가? 맞지? 쌤 볼래? 요거 지금 계속 껍질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지. 그래서 주양자수만 보면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 몇 개? 몇 개? 5개, 5개. 알았지? 자, 봐라. 1S 둘, 2S 둘, 2P 6, 3S 둘, 3P 셋. 원자과